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묘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면 주식시장에서 대박난 바로 그 기업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주식하는 친구들이 하도 셀트리온 맞아요. 해가지고 많이 정말. 듣긴 들었거든요. 네. 2015년에만 해도 주당 5만 원이던 주가가요. 올해는 37만 원까지 뛰면서 무려 784%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셀트리온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찝어보자면요. 한국 바이오 제약기업 전체 영업이익 1등, 그리고 제약사 최초로 블록버스터 의약품 탄생이 임박한 기업,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넘버 3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가트리온. 그렇죠. 저도 친구들이 하도 가트리온. 네. 정말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유명해졌네요. 그러게요. 또 지금은 제외되긴 했지만요. 2016년에 최초의 벤처 기업으로서의 정식 대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도 진짜 대단한 기업이구나라는 거 느껴지는데요.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인 건가요? 네, 이게 91년도에 그 이후에 이게 단백질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제조를 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요, 램시마, 허주마, 그다음에 트룩시마 이런 바이오 시밀러들이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 말 그대로 신청을 하게 돼서 주목을 좀 시장에서 많이 받게 되고요. 특히 이게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루마티스 관절염 이제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이런 제품이 말 그대로 이게 오리지널 약품, 말 그대로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약품인데 이거랑 동등한 효과를 낸다. 이게 증명이 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에는요, 미국 진출까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정말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최초의 회사로서 우리나라를 좀 빛낸 어떤 바이오 시밀러 회사 아니면 바이오 회사로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일단 바이오 시밀러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네, 바이오 시밀러란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 유효물질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약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됐을 때 이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 복제약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들이 2015년 이후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을 이 셀트리온이 공략을 잘한 거죠. 그래서 블루오션인 바이오 시밀러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17년도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의약품 시장이 큰 유럽 시장에 바로 그 투룩시마라는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허가 판매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투룩시마라는 게. 근데 이게 유럽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시판에 들어서 판매가 됐다. 그것도 대단한 건데 말 그대로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했거든요. 완전 뭐 유럽이 휩쓸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휩쓸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그 이제는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은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회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중견 기업이고요. 코스피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스닥이 있었다가 이번 연도, 그러니까 18년도 2월 9일에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대박난 주식으로 대박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전 상장하면서 또 한 번 더 대박을 났었고요. 그때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네. 코스닥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말 그대로 뭐 넘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주식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매도 세력에 굉장히 휘둘렸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코스피 시장은 와도 역시나 공매도의 세력에서 또 움직이는 또는 어떤 피해를 받는 어떤 그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이제는 그런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좀 벗어났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일단은 뭐 매출액으로는 한 9,4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한 17년도 12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년도 사업 보고서에 나온 자료고요. 그다음에 종업원은 한 1,451명, 평균 연봉은 한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죠. 기업 규모는 그 정도나 볼 수 있겠고, 근데 셀트리온을 본다면 좀 오해를 말아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차차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예 다른 기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이 모기업이고요. 거기서 이제는 말 그대로 뭐 자회사를 만든 게 헬스케어인데 뭐 말씀드리자면 판매, 유통 이런 걸 전담해서 하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주식 잘 사야겠네요. 그러게요. 잘못 샀다가. 네, 잘못 샀다가.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러면. 네, 그런데 이 바이오 제약 기업이 셀트리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뭐 비결,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바이오 제약은 위험성도 높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나 복제약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판매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이 셀트리온 역시 2004년에 에이즈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3상 임상 시험이 모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도 모두 이제 무산되는 그런 아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1공장과 2공장을 잇따라 건설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한 건데요. 생산 설비를 먼저 갖춘 후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축적했고 또 의약품 개발에 나서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단계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밟아온 결과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런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셀트리온, 투룩시마 공급 가격 인하, 시장 선점 총력.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는 거는 좀 가격을 낮춰서 뭔가 많이들 쓰게 네. 만들겠다 이런. 일단 투룩시마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럽에 진출한 그쵸. 바이오시밀러 아닌가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좀 효자 종목이 될 것 네. 같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을 치료하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만 보면요. 1,849억 원이에요. 사실 여기에 간판 제품이 램시마였는데 램시마의 매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고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출시 5년이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주력 제품으로 트룩시마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해외 판매 그 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체결한 트룩시마 공급 계약을 종전 395억 원에서 335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한 장 잘 나가던 때 가격을 낮춘다고요?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권 평론가님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딱 보면 아시잖아요. 가격을 낮춘다. 잘 나가고 있는데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시장 논리가 안 맞아요. 시장 침투하려고요. 그렇죠.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의 여러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시장 침투 전략을 쓸 때 공급 가격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남들과의 특히 이거는 바이오시밀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제약입니다. 그럼 오리지널 약도 있겠죠. 오리지널 약과의 가격 차이를 더 벌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경쟁 바이오시밀러 업체보다 경쟁 우위에 선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을 낮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그 유럽 시장에서 트룩시마의 어떤 경쟁 제품은요, 산도스의 이제 릭사톤이 유일한데 이게 출시도 비슷하고요, 동일한 약효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치열한 이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 가격을 낮춰서 실제적으로 경쟁 업체를 밀어내고 오리지널과의 격차를 벌리는 이런 전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급 가격을 낮췄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아까 김묘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룩시마가 주력 제품으로 떠오를 동안 반대로 램시마는 부진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실적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셀트리온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램시마는 1분기에 1,04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329억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4.3% 감소한 수치로 책정이 됐는데 2015년 유럽에서 발매된 램시마는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SP의 플릭사비 그리고 산도스의 제슬리가 출격을 하면서 램시마의 독점 시장은 좀 물러간 거죠. 경쟁 체제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게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심화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이제는 공급 가격을 좀 낮추고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슈가 불었던 게 말 그대로 이제는 셀트리온이 램시마가 대박 터뜨리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이거 되겠다. 그래서 삼성도 말 그대로 바이오에피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계속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시장 자체가 변했거든요. 바이오시밀러를 제작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공급 가격의 변화를 주면서 경쟁 체제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들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다. 만약에 자소서나 아니면은 면접에 가신다면요, 아마 이런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와 다르게 시장이 변한 상태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 말 그대로 셀트리온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 이런 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 가격을 낮추고 있고 램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램시마도 똑같은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점유율 확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주도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 셀트리온이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셀트리온, 미국 시장의 공격적 진출, 또 한 번의 기회. 미국 네.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나 봐요. 네, 지난 5월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을 포함한 약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때문에 셀트리온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가요? 네.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의약품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복제약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 그리고 표시 가격 인하, 이 발표는 의약품에 붙는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내세워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권평론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트룩시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트룩시마인 것 같아요. 일단 유럽에서 출시 1년 만에 네덜란드 66% 점유율, 영국이 56%의 점유율, 유럽 전체로 보면 한 27%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이게 램시마가 유럽에 진출했을 때보다 속도가 한 3, 4배 정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먼저 진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게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트룩시마가 만약에 승인이 받는다, 진출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치료제거든요. 단가 자체가 다르고요. 무엇보다 북미 시장에
정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시장에 암치료, 혈액암 치료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6월과 8월에 지난해죠. 2017년도 6월과 8월에 이미 트룩시마, 허주마의 판매 승인을 요청한 상태고요. 아직 허가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FDA에서 말 그대로 항암제 자문위원회를 열어갖고 올해 안으로 이제 판매 승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여러분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막 이슈가 막 외신에서 터질 때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막 변동을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북미 시장의 이슈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램시마보다 더 빠르게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북미 시장은 마케팅, 그다음에 원가 전략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 말고 다른 나라에도 좀 진출한 곳이 있나요? 네, 최근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호주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게 허주마예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중동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램시마는 지난해 모로코에서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처와 요르단 군병원 입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중동 진출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성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고나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의 첫 광고는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도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소개하는 광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 랭킹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주제 보여주시죠. 제품보다 기업, 제약 바이오사의 광고 열전. 혹시 여러분들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광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가탄? 이가탄. 저는 혹시는요? 기업명은 모르겠고 이렇게 탈모약 같은 거 이런 네, 거 많이 맞아요. 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업명은 잘 모르고 제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업명 알리기에 나선 광고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디톡스를 볼게요. 메디톡스는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기업 광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필러를 비롯해서 보툴리늄 톡신 등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이 광고를 통해서 메디톡스가 주력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도 하고 또 세계 지도를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GC 녹십자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 유행성 출혈열 백신 그리고 세계 두 번째 수두 백신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연구원에도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위대한 도전은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서 녹십자의 정신을 또 알리기도 했죠. 저 이거 광고 기억날 것 네. 같아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스키장이 연상되면서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인 셀트리온 광고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선 메인 모델이 장동건 씨입니다. 장동건 씨가 사막을 막 힘차게 질주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보면요, 대단합니다. 숨겨져 있는 뜻을 제가 공부해서 알았는데요. 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인데요. 셀트리온이 지난 15년 동안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달리기에 빗대서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해 제작된 달리기를 테마로 한 광고는요. 기업편 그리고 청년편 두 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
웅장하고 경쾌한 느낌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면은 좀 약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막에서 달려가면 무슨 타이어 광고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뭐 제약을 보면은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제약은 누가 사냐면 사실 뭐 B2C 그러니까 소비자도 사기 하지만은 보통 병원이나 의사나 MR은 뭐 이런 데 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소비 시장은 결국에는 병원이고 의사입니다. 근데 뭐 그분들에게 솔직히 약 광고 해야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보는 광고, 매스미디어에 말 그대로 약 광고해봤자 아무 효과 없거든요. 차라리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 정체성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런 정체성과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나에게 주는 약을 나중에 확인해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제조회사 아는데, 내가 이 제약회사 아는데 라고 하면서 매출에도 굉장히 밀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 이미지형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기자님께서 셀트리온 광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셀트리온이 정말로 그 핍박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터지면 대박이고요. 네. 안 되면 쪽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실패의 가능성은 정말로 높고 셀트리온이 그 편견과 비판을 정말로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서정진 회장이 정말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취준생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셀트리온 공부하실 때 기업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서 회장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서 회장을. 네, 서 회장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정말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럼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와서 램시마가 터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요.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기꾼 아니냐, 말 그대로 거품 아니냐 이런 비판과 그거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장동건이 달리듯이 그죠? 꿋꿋하게 이겨내고 지금의 이제는 셀트리온을 만드신 분이죠. 예, 그래서 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맞아요. 개념이네요. 역시 그 엄청난 대박 뒤에는 또 엄청난 노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분들도 앞으로 셀트리온을 떠올릴 때 이렇게 묵묵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미지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셀트리온의 이슈와 환경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선점 전략 대신 차별화로 승부. 뭔가 좀 차별화를 이제 시도를 하나 봐요. 네, 다양한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점해서 지금의 기업으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선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죠? 왜요?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셀트리온의 성장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는 일종당 하나의 그 종류당 평균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지만 시장 경쟁에서 밀린다면 셀트리온이 입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별화로 승부를 두겠다 이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의 차별화 전략 어떤 건지 권평론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셀트리온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램시마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투룩시마, 허주마 터지고 나서 이런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빨리 진입해야 된다. 바이오시밀러는 그래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공식 아니면 공식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는 처음 이제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이 막 성장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초 출시 공식이 잘 맞지 않고 있죠. 아까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는 이 시장에 진출하니까 어쩔 수 없죠. 빨리 선점해서 말로 매출이 크게 늘진 않은 상태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겠다. 그래서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들이 많지만 고농도로 만드는 회사는 그 셀트리온이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고농도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포방해서 말 그대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는 차별화 전략 첫 번째고요. 차별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산 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게 뭐냐면 대장암 치료제거든요. 생산 단가의 경쟁력이 생겨서
가격 경쟁력을 우위에 점하겠다는 것이 말 그대로 두 번째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권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앞으로 진짜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가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규모가 2015년에 27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663억 달러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 역시 이제까지는 화학합성의약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신약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셀트리온 생산 DS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퍼즐 맞추기, 헬스, 암기라고 합니다. 전공은 화학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4.11,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학은 오피기 IM2, 토익은 760점이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그리고 운전면허 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내 활동으로는요, 인공조명 연구의 활동 5년, 그리고 취업 동아리 활동에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4.11이라는 학점이 있는지 몰랐네요. 엄청난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또 암기가 취미이고 특기라니까 좀 전 부러운 것 같아요. 전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데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퍼즐과 암기는 사실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